갈치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침표는 없다. 2편. 오늘 어제 앞 영상에서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영화 명량이란 영화를 좀 예로 좀 들어서 이야기를 썰을 풀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민식 배우의 연기에 좀 주목했는데요. 이 영화는 2014년에 김하민 감독이 만든 영화죠. 사족을 빼고 바로 얘기하자면 이 영화에서 명랑해전 별로 볼 거 없잖아요. 명랑해전 이순신 장군이 한 게 뭐지? 한산대첩에서 대박 났지. 근데 아무튼 저는 약간 기이하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수차례 반복되는 회의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딱 봤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부하가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싸워야 된다. 어쨌든 나를 위해서. 근데 한쪽은 개죽음이다. 빤한 결과다, 이거는. 그냥 전멸하는데 왜 싸우냐.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는 최민식, 이순신 장군 역은 딱 중간에 이렇게 서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자기 아들도 이쪽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순신의 아들 말이죠. 이렇게 있고 카메라는 여기서 하다가 막 서로 사태질 하면서 난리를 치는 장면을 뚫고 이렇게 쑥 들어가다가 막판에는 클로즈업 하는 게 아니라 클로즈업을 하는데 최민식의 회의석상 의자 이 정도 위에 있는 상체 전체에 어느 선에서 딱 멈춰가지고 사태질은 사라져버리고 소리는 막 어성하고 서로 싸우는 소리 들리고요. 논쟁하는 소리 들리고 최민식의 몸통만 봅니다. 물론 그걸 길게 보여주지는 않죠. 몸통 자체를. 근데 문제는 그래, 회의에서 서로 싸우자 말자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과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결국 싸우자고 결정 날 거니까 명랑이 전에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다음에 또다시 보여줘요. 제가 알기로는 한 6번, 7번 정도 이 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꼭 회의 장면이 끝나면 또 쪼매난 밥상 하나 놔놓고 회의 장면 안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아들하고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말이죠. 저는 그건 그렇다 손치고, 이 회의 장면에서 방금 제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을 오해하지 마시라. 우리는 반복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이 6번, 7번 보여주는 이 회의 장면을, 한 장면 찍어 놔놓고 그냥 되돌려서 똑같이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았을걸요?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해서 찍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패턴만 동일하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로 또 싸우는 거니까, 사태질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카메라가 그걸 뚫고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대사 없어요. 여기 이순신은 상체 전체를 딱 고정해서 보여주는 요 패턴만 같은 거지. 제가 몸은 처음 살고 그게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늘 처음 산다 그랬지. 왜? 유사할 뿐이지만 그걸 자꾸 똑같은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누가 알아야 되냐? 배우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장면을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보여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달리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서사극의 창시자 브레이트가 생각나더라고요. 현대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트 없이는 있지도 않았다 라고 어떤 분은 설파까지 합니다. 조셉 차이킨이라는 사람은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소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화 효과요.
낯설게 보이기, 빤하고 분명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당연한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보이기 시작하는 기법입니다. 김한민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놀라운 선택과 플러스돼서 더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최민식이 보여주는 바로 이 미결정이에요. 이 자체가 미결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근데 이 장면을 나눠놓고 말들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요, 대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사 없으면 연기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얼핏 보기에는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연기 안 했다, 관객이 말한 대로 그냥 심뚱구리하게 그냥 서 있었다. 그런 게 어딨어. 카메라에 비춰주고 그게 있는데 대사 없다고 연기가 없냐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최민식이 뭐 예컨대 엉뚱한 얘기 같은데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있죠. 그래서 쫓겨난 친구 있잖아요, 임대관, 움든벨레라는. 이 친구는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 가서도 또 산책 축구하고 있다며요. 축구하라 그랬지 누가 산책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연기하라고 그러지, 연기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산책했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대박난 결정적인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 안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연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연기의 다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연기 진술을 본인이 원했든 안 원했든 여기서 노정시켰다. 뭐 그리고 또 뭐 좀 제 말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배우의 현존, Actors Presence라는 책을 쓴 조셉 차이킨이라는요, 연극계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존재라고 나는 보는데, 이 사람이 배우 현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cting is non-acting. 그러니까 연기는 연기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능동이죠. 행동 주체적인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연기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해져야 된다. 앞서도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해준다는 것은 수동인데 그거는 의식의 입장에서 수동이지 몸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능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가 우리가 능동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인격체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연기하는 건 아니야. 그것은 그래서 뒤로 빠진다, 몸이 앞서고, 이 말은 능동적으로 가고 바통을 넘겨주고 뒤에서 감시하라, 의식은. 어쩌면은 뭐 이렇게까지 분리가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봤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서요, 저는 놀랐는데, 개봉은 김신영 있죠. 그 MBC 정호의 희망곡,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의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거 아닙니까? 감각이 뛰어나와서 그런 거겠죠. 근데요, 물론 배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배우 하면 되지. 이 개공은 김신영이 이제 그 주인공 역할하는 박해일의 이제 해준 역인데, 여기에 약간 쿠사리 맨날 먹으면 살아가는 후배 형사인지 경찰인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하는 연기야, 이게. 그러니까 지적 활동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보야? 그게 아니라 지적 활동을 멈춘다기보다는 약간 뒤로 도피시켜 놓는다. 판단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 아마도 이 판단은 몸이 받을 것이다라는 무한한 몸에 대한 신뢰, 그걸 가지고 그 장면 속에서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몸에 맡기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되어지는 수동적, 몸의 입장에서는 능동적 연기를
할 줄 아는 걸 감각적으로 타고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던데요. 김신영의 연기가.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다시 이순신의 회의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없음의 연기가 드러내는 의미, 내용, 뭐 느낌 이런 거 복잡하게 따지기 이전에 얼핏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순신의 새로운 면을 봤다. 그건 맞아. 근데 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우유부단한. 글쎄요. 우리가 지금 우유부단한 이순신을 보고 놀래가지고 재밌어서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영웅에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듯한 1700만 이상의 관객몰이를 했던가? 우유부단함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햄릿을 나눠놓고요. 우유부단한 존재다. 갈팡질팡한다.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사실은 햄릿이 왜 그렇게 공연이 많이 됐겠어요. 지금도 공연되고 있고 특히나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도 별나게도. 그런데 실존적 그 고뇌의 한 전형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실존적 고뇌와 우유부단함이 같나? 아니라고 보고요. 뭐 그러면 우유부단하다가 너다시 결투하자고 결정지었다? 여기는요, 이렇게 되면요, 인간성이 배제돼 버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아. 결국 그러고 우유부단했던 어쨌든 간에 결국 이 미결정의 몸이 이순신이 몸을 통해서 알지 뭘 통해서 합니까 거기서. 예? 이것이 드러내는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연기의 몫이라면 보고 있는 관객이 가져가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가져가는 인간성입니다. 그 인간성요. 이 인간성은 또 얘기되는데 그저 그냥 혼자 그렇게 안 하는 연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삿대질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연기는 결국은 행동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자극을 안 받는데 뭐 무슨 반응이 있고 그 자극이 없는 행동 그러면 행동만 자꾸 강조하면 자기 주체적이 된단 말이지. 그 아닌데 어쨌든 봅니다. 봄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연되는 결단 또는 미결정을 지어가는데 만들어가는데 형성해가는데 그리고 바로 이 이상하리면치 반복되는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의 장면에서의 이현신 역을 맡은 최민식의 몸의 그 미약한 움직임, 얼핏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움직임, 약간씩 울그락불그락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실제 배우 안에 지금 현재 들어앉는 어떤 내면의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요 굳이 설명하지 않고요, 예?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관객이 가져가게끔 한 번짜리 안겨줬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관객이 감각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새로운 이순신상. 그전에 이런 이순신을 본 적이 있나?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건만 그게 이제 포인트란 거 아니에요. 1700만 감독이 관객이 들었다는 것은 난 여기에 힘이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결정되는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결국은 결정해야 될 거지만 그 결정돼야 될 것으로 미리 가 있어 버리면 이런 연기가 나오겠습니까? 모르죠. 최민식 배우 개인은 어떻게 했을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본다는 것, 이게 여것하고 관련해서 저 한마디 하고 싶은데, 특히
특히 무대에서 그렇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굴 볼지 빤히 정해져 있잖아요. 뭘 볼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본다. 보는 척한다. 관객이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자꾸 보는 것에서 뭘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 보는 것 자체가 자극 아닙니까? 보는 것이 이미 자극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은 바로 반응입니다. 그게 뭐 시간차 공격도 아니에요. 동시다발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누굴 볼지 뭘 볼지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척을 해버리면은 그러고는 의식이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 속의 풍경으로 지금 피크닉 가는 중입니다. 그걸 좋다고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미결정은 구체적으로 보는 것, 정말로 보는 것. 그것은 진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뒤로 던져놔 놓고 천진난만하게 던져놔 놓고 몸한테 맡기면 몸은 늘 새로 사니까. 그게 연기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미결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액션만 해. 뭐 흔히 뻔하면 액션 그러잖아요. 저는 좀 불만 많아. 액션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행동 아닙니까? 행동하라. 행동하라면 너무 의식 주체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르시즘에 빠지기 쉽고 잘 돼도요.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지 혼자 하는 연기가 되니 자기가 만들어 하는 연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자극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액션만 취하게 된다. 어? 내가 하는 거잖아, 연기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드디어 끄집어내가 그걸 뭐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기억이나 생각조차도 실은 바깥에 뭘 봐야지. 안 보고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나? 기억이 안에 있다, 내 몸 안에 있는 거.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당장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제 내가 뭐 했지를 좀 디테일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분초로 쪼개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요. 그냥 덜렁 이렇게 안 됩니다. 좀 숙고해야 되죠. 보자. 그런데 그때 보면요. 당연히요. 아무 관계 없는요. 바닥을 본다든지 눈동자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마치 거기 해답이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것조차 기억조차도 그런데 실제 대상이면은 그걸 근성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봐? 그거야말로 괴물 아닌가? 그 괴물스러움이 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지. 그리고 그래서 반응을 사라. 그것이 미결정을 정말 봐라. 들어라. 그 어떻게 정말 보고 어떻게 정말 듣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알면 내가 했지. 자꾸 몸한테 맡기고요. 도 닦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동은 반응의 다른 일입니다. 연기는 반응의 연속이고 반응의 궤적 속에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휘말려 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결정이란 것은 절대 찍히는 점이 아니라 연속되는 모종의 궤적에 꿈틀거림에 있다. 그것을 몸각이 인수한다. 인격체가 인수하는 게 아니다. 지성이 인수하는 게 아니다. 연기는 몸각이 주체고 몸각에서 발생되는 몸각을 만들어가는 어떤 몸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에서 느닷없이 바탕이 돼 거기서 뭔가 모양을 결정짓는 충동이 끌어오르기 마련이고 그때 놀아야 된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대화도요. 반응의 연속적 궤도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대화란 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충족을 추구하는 모종의 결핍입니다. 대화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을 하면서 계속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만족하고 끝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요. 실은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희곡의 대본에는 뭐 이렇게 이 장면이 끝난다는 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 다음은요. 그건 그렇다 손치고 네 몸은 어떡할래? 몸도 끝나나? 그럼 죽어야지. 몸이 죽어버려야죠. 안 죽잖아요. 제가 오늘 끝났습니다 하고 끄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끝났으니까 정말 죽고 없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다시 나왔지?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의 힘을 평생을 통해서 연구한 춤꾼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응만 계속 봤으니까 극단적인 예이긴 하죠, 반응에. 그러나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특히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런 선각자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극단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 혹은요, 근본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피나우어 씨는요, 반응의 힘을 어쨌든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나,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아니라, 아니 뭐 춤이나 연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대사가 없으면 춤이지. 춤인데 말해버리면 연기고. 그게 그거죠. 자, 반응과 미결정성의 관계, 봉과 미결정의 관계, 이 삼각관계요. 요것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몇 편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난센스이긴 합니다. 넌센스예요.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없다. 손흥민의 그 왼발 약발 없애기 위해서 왼발 끈매는 걸 말로만 계속하고 있는 것도 저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얘기하지만 이것이 실제를 위한, 연기의 실제를 위한 유용성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황정민의 소설에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타이틀만 살짝 따서, 저 15분 자꾸 넘더라도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맞은편 없다 3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거야.